다음 66번 갑니다. 계약법 들어갑니다. 계약법 설명 중 옳은 거 정답은 1번. 뭐 기억납니까? 쌍무계약은 모두 무슨 계약이다? 유상계약이다. 뭐 기억나요? 그림 기억 안 나요? 그림? 내 안에 너 있다. 왜 저래? 무슨 계약은? 쌍무계약은 유상계약이다. 맞아요. 그럼 뭘 안 된다? 유상계약이 쌍무계약이다. 그건 안 되겠죠. 다음 67번 계약 성립과 관련된 설명으로 모두 옳은 것을 골라라. 67번. 자, 먼저 기억 봅시다. 당사자 사이의 계약의 내용을 이룬 본질적 사항이나 중요 사항에 관해서 구체적 의사 합치가 있으면 계약이 뭐한다? 성립한다. 네, 그대로 있는 그대로 맞는 지문. 이런 지문. 계약서 작성하지 않는 건물 임대차 계약은 무효이다. X. 요식계약이에요? 불요식계약이에요? 매매, 교환, 임대차는 요식 아니에요. 전부 다 뭐예요? 불요식. 디귿, 계약교섭 부당 중도파기 불법 행위를 구성하는 경우 실내 손해 한정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맞는 지문. 실내 이익배상입니다. 다음에 릴, 교차청약 경우 양청약이 발송 땡 도달이죠. 발송은 딱 두 군데밖에 없어요. 발송은 무권 대리에서 무슨 발? 최고권 상대방 최상발. 계약 성립에서 승격발. 거기만 발. 그래서 최고 관련돼서는 여기만 발신주의고 승낙은 격지자만 발신주의. 그래서 리얼 지문도 틀린 겁니다. 그래서 67번은 기억 디귿 2번이 정답이 되겠다. 자, 다음에 68번 갑니다. 68번 쌍무계약의 효력입니다. 쌍무계약의 효력. 자, 1번 지문은 쌍무계약의 일방은 상대방 채무가 변제액에 있지 아니한 때에도 상대방 채무가 뭐 있지 않다고요? 변제액이 있지 아니한 때. 그럼 무슨 자에게? 선이행 의무자죠. 그럼 선이행 의무자는 항변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항변권 없죠. 선이행 의무자는 뭐가 없다? 항변권이 없지 않습니까? 그 뭐 없는 사람이? 항변권 없는 사람이 거절할 수 있다는 얘기는 틀렸죠. 두 번째, 일방이 상대방한테 먼저 이행할 경우에 상대방 이행이 곤란한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 불안할 때 상대방은 그 채무 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 채무를 거절할 수 있다. 2번이 정답이네요. 2번이 정답. 뭐죠? 불안의 항변권. 무슨 권? 불안할 때는 항변권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선이행무자는 무슨 권이 없다? 항변권 없죠. 선이행을 약속했다 할지라도 불안할 때는 항변권이 있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지문은 쌍무계약 체결 후 양쪽 잘못 없이 이행할 수 없으면요. 이건 채무자는 상대방한테 이행을 청구할 수가 없죠. 그죠? 그래서 틀린 지문이에요. 채무자 위험부담주의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거는 채권자 책임 있는 사유, 채권자 위험부담주의. 따라서 채무자는 상대방한테 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가 아니고 있다. 다섯 번째 지문도 채권자 수령 지체, 채권자 잘못 있네요. 따라서 그 위에 양쪽이 잘못이 없어도 채무자는 상대방한테 이행을 청구할 수 있죠. 네, 그래서 3번은 이제 1번, 2번은 동시이행 항변권 지문 낸 거고 3번, 4번, 5번은 위험 부담 지문 낸 거예요. 그래서 쌍무계약 조문에 충실해서 낸 겁니다. 2번이 맞는 지문이고요. 자, 69번 가보겠습니다. 69번. 갑수의 토지 매수인이 중도금 이행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소유권 이전은 잔금 지급과 동시에 하기로 하였다. 틀린 것. 네.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니까 69번의 1번은 이행 모임으로 이행 지체죠. 지체일 때는 최고로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되겠죠. 그래서 맞는 지문이 될 것이고요.
두 번째는 갑이 잔금 지급에 자기 채무 이행을 제공하면 을은 중도금 미지급에 따른 지연 배상 및 잔금을 뭐 해야 된다? 지급해야 되겠죠. 왜? 서로 모일 때는 변제기일 때 내 걸 뭐 하면 던지면 저쪽도 뭐 해야 돼요? 줘야 돼 안 줘야 돼요? 줘야 됩니다. 따라서 만약에 안 주면 뭐야? 지체이기 때문에 씁니다. 그래서 2번 지문 뭐다? 이것도 맞는 지문이 되겠죠. 세 번째 지문은 갑이 자기 채무 이행을 제공하지 않더라도 을은 잔금 지급일 이후에 죽는 지연배상 책임을 진다. 3번이 틀렸네. 뭐 기억나요? 기억 안 나요? 뭐도 안 주고 중도금도 안 주고 뭐도 안 주고 잔금도 안 주고 현재까지 왔을 때, 그죠? 그러면 등기 서류하고 이것이 무슨 관계? 동시행 관계죠. 그러니까 잔금 안 준 건 지체가 아니죠. 근데 중도금은 이 전체가 지체가 아니죠. 잔금 기준 요것만 뭐가 되고 지체가 되고요. 지체가 되고요. 여기는 지체가 아닙니다. 아셨어요? 네. 그래서 69번은 3번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69번의 4번은 갑이 잔금 기일에 자기 채무 이행을 제공하였음에도 을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일정한 요건 아래 갑은 계약을 뭐 할 수 있다?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을이 대금 지급을 진지하고 적극적으로 뭐 하면? 거절하면 이행 거절의 의사를 명백히 했죠. 그럼 즉시 계약을 뭐 할 수 있다? 해지할 수 있다. 69번 박스에 놓고요. 열심히 읽으세요. 69번은 앞으로 이런 문제는 계속 나올 겁니다. 항변권 얘기예요. 다음 70번 갑니다. 제3자를 위한 계약의 문제입니다. 금전 소비대차 계약에서 병한테 1억 원을 지급해야 하는 갑은 자기 소유 대지를 1억 원에 뭐야? 매수한 결과, 그죠? 매수한 을과 합의해서 을이 대금을 누구한테? 병한테 지급하기로 하였다. 옳은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계약서는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어떻게? 갑이 을한테 뭐를 판다? 대지를 팔고 대금은 누구한테 주기로? 을이 원래는 갑한테 줘야 되겠죠. 갑이 나한테 주지 말고 병한테 주라고 이렇게 요청했겠죠. 딱 눈에 들어와야 돼. 이게 딱 눈에 들어와야 돼요. 자, 그럼 여기 보시면 1번 갑이 합의 내용을 병한테 통지하면, 자, 갑이 합의한 이 내용을 누구한테? 병한테 뭐 했다? 통지하면 병은 을에 대해서 대금 채권 취득한다? 그런 지문은 없어요. 이건 틀렸죠? 어떻게 해야 돼요? 이때 취득하는 게 아니고 병이 수익 의사 표시를 했을 때 자신의 권리를 뭐요? 취득하는 건지 통지했을 때 취득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셨습니까? 다음 두 번째, 을은 갑병세의 계약이 무효라는 것을 알더라도 병의 지급 요구를 뭐 할 수 없다? 거절할 수 없다. 네, 그게 정답이네요. 자, 그래서 보세요. 이 을은 설령 이 갑병 이게 뭐가 있어도 이게 문제가 있어도 그죠? 이 문제 가지고 누구한테 병한테는 뭐 하면 안 된다. 항변할 수는 없어요. 어디 문제 가지고 항변해야 돼요? 을은 어디 문제 가지고 이 매매 계약에 문제가 있으면 이 문제를 들고 그대로 가서 병한테 가서 뭐 할 수 있다? 항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2번 질문 맞고요. 자, 세 번째는 을이 병한테 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병은 매매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병은 해제권이 없습니다. 없다고요? 병은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해제할 권한이 없습니다. 네 번째, 병의 권리가 확정된 후 갑은 착오로 매매 취소할 수 없다. 확정되더라도 이 계약에 문제가 있으면 갑은 당연히 취소할 수 있습니다. 4번 질문 틀렸고요. 자, 다섯 번째, 을이 병의 대금 지급 채무 불량을 이유로 갑이 매매 계약을 해지하려면
병의 동의로 된다. 해제할 때는 바로 하면 되는 거지 병 동의 맡을 이유는 없습니다. 70번은 2번. 을, 갑병 간의 문제하고 을, 갑 간의 문제를 구별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걸 대가관계, 이걸 기본관계. 71번 갑니다. 계약의 법정 해제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 네. 1번 지문은 이행 지체일 때는 최고를 해야 되겠죠. 두 번째는 이행 불능입니다. 그러니까 71번의 2번은 책임 있는 사유로 불가능했으니까 이행 불능은 뭐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최고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답은 당연히 2번이죠. 그러니까 이행 못하는 경우가 가장 큰 경우가 뭐하고 뭐다? 이행 지체하고 뭐가 있다는 거예요? 이행 불능이 있으니까 지체는 최고를 해야 되고요. 불능은 최고할 필요가 없죠. 가장 단순한 겁니다. 2번 지문 있고요. 72번 계약금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 네, 1. 계약금 계약은 요물계약이다. 맞죠? 두 번째, 계약금 계약은 종된 계약이나 주된 계약과 동시에 성립하는 것은 아니죠. 맞고. 세 번째, 자,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추정된다. 맞는 지문이고, 다음에 해지할 수 있는 기간은 1방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맞는 지문이고, 다섯 번째, 해약금 해제는 손해배상이나 원상회복 문제가 발생한다. 틀렸네. 자, 여기 보세요. 지체, 법정, 이 법정 해제는 당연히 무슨 문제도 있고요. 법정 해제는 당연히 모두 있고요. 네, 원상 회복 문제도 있고요. 당연히 무슨 배상도 다 있는 겁니다. 근데 무슨 해제는 해약금 해제는 원상 회복할 이유가 없죠. 손해배상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72번은 5번. 다음 73번. 7번은 이제 매도인의 담보 책임 얘기예요. 73번은 갑은 매수인한테 부동산 매도하고 등기 격려해 주었다. 자, 1번 같은 경우입니다. 갑이 계약 당시 부동산 소유자가 병임을 알았던 을에게 소유권을 이전할 수 없다면 을은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바로 틀렸네요.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네. 네? 권리 전부가 누구 거? 타인 것. 권리 일부가 타인 것. 그죠? 또 수량이 뭐한 경우 있어요? 부족한 경우 있죠? 자, 악의 매수인이 할 수 있는 게 뭘까? 자, 세 가지는 놓고 있습니다. 대금, 가, 매, 계약 뭐다? 해제. 그 다음 무슨 배상? 자, 타인일 때는요, 해제는 돼요. 근데 뭐는 안 된다? 일부일 때 해제 안 되고 손배 안 되고 이것만 돼. 대금, 가, 매. 수량 부족은 아무것도 인정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권리 전부, 권리 일부, 수량 부족 됐을 때 x가 하나, x가 2, x가 3. 그래서 여기 1번 지문 이거 뭐 할 수 있는데 해제할 수 있는데 없다 해서 틀렸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돼요. 네, 밑에 것도 읽어보면 좋겠지만 꼭 1번은 기억하세요. 자, 다음에 73번, 70 몇 번이죠? 4번 넘어갈게요. 자, 임대차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 자, 이것도 읽다 보니까 거기 3번 지문 보세요. 3번. 차임 증액 청구가 상당하다고 인정된 경우 증액 효력은 판결 확정 시 발생한다. 판결 확정 시 안 되죠. 증액 청구 시 발생해야 되겠죠. 74번은 정답이 3번. 자, 임대차에서 증액을 청구했다. 청구했어요. A점때. 근데 너무 비싸다. 너무 크다. 인정 못하겠다. 그럼 법원에 이 증액이 맞는지 법원에 뭐 한다? 소 제기하고 시점때 판결이 확정됐어요. 네, 기존 거에 100%를 올려달라고 요구한 겁니다. 100%. 법원에 갔더니 판사가 100% 너무 과하고 한 70%가 맞다. 그럼 70% 증액 효력은
증액 효력은 자 판결 확정 시 그때부터 발생하느냐 아니면 증액 청구 요구한 처음부터 발생하느냐 이거 따지는 거예요. 아니 언제부터예요? 처음부터지. 100%는 아니지만 70% 증액은 판결 확정 시가 아니고 언제부터다? 증액 청구 시부터죠. 이게 형성권이 그렇습니다. 무슨 권? 형성권. 이거는 당연한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74번에 3번이 만약에 맞다면 임차인들은 무조건 거절하면 되죠. 그게 유리하잖아요. 이때부터 발생하면 지금까지 70% 올릴 필요 안 줘도 된다는 게 아니에요. 임대 입장은 당연히 이쪽이 유리한 거고 임차인 여기가 유리하겠죠. 그럼 증액청구는 언제다? 판결 확정 시가 아니고 언제다? 처음부터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3번, 74번, 3번 나머지 것도 읽어보시고요. 75번 토지 임차인의 지상물 매수권의 설명으로 옳은 것. 정답은 1번 기간 정음 없는 뭐예요? 임대차. 임대 내 해지 통고로 소멸한 경우 임차는 즉시 매수권을 뭐 할 수 있다? 행사할 수 있다. 자, 그럼 뭐 기간 약정 없다고 그랬죠? 보세요. 두 가지 있습니다. 기간 약정 없는 경우에 자 토지 임대인이 뭐 했다는 얘기는 해지 통고했다는 얘기는 갱신을 원한다는 얘기예요. 원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갱신을 뭐요? 원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바로 뭐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즉시. 그럼 사세요. 예? 매수 청구권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원래는 절차를 밟아야 돼요. 토지 임차인이 무슨 청구 행사에서 갱신 청구권 행사에서 예스가 되면 뭐가 되고 갱신이 되고 만약에 거절하게 되면 갱신 안 되니까 이때 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세요. 이게 들어가는 거거든요. 절차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지금 주인이 지금 임대인이 뭐 했다는 것은 해지 통과했다는 얘기는 갱신을 원하지 않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럼 갱신을 원하지 않는다는 얘기니까 토지 임차인은 이거 행사할 필요가 없는 거죠. 바로 즉시 뭐예요? 매수 청구 들어갈 수 있다. 그 얘기예요. 75번 1번 맞는 이야기고요. 두 번째는 경제적 가치 유무를 따져서는 안 됩니다. 가치 유무를 따지게 되면 임대인이 무조건 가치가 없다 해버리게 되면 또 가치를 또 입증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안 되고 매수권 대상이 되는 지상물은 동의 얻어 신축한 것이 한다. 동의 관계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일체 포기하는 특약은 강행조이기 때문에 불리하기 때문에 유효가 아니고 뭐다? 무효. 건물 소유를 목적한 토지 임차권이 등기가 됐다면 임차인은 당연히 토지 양수인에게도 대항할 수 있지 않을까요? 따라서 매수권 행사할 수 없다가 아니고 있다. 75번 1번이었고요.